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봅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보합권에서 끝났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 구간에서 그쵸?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그쵸?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구간에 있고 이 구간을 넘어선다면 추가적인 시세가 나옵니다. 정확히 1대1 비율만 보더라도 25% 못해도 25% 정도의 상승 구간은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구간에 내가 최적의 효율을 잡으려면 어떤 관점으로 주식을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근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최적의 효율, 즉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지 그쵸? 그것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관련주죠. 그쵸? 근데 최근에 뭐가 있죠? 전기 부족 사태가 있죠. 그러면서 전력공사, 전력 설비에 대한 부분 변압기를 새로 고치고 용량을 늘리고 전선을 새로 교체하고 용량을 늘리고 이런 작업을 지금 한국에서도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더 전력 부족 사태에 대한 내용이 좀 심각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력 부족에 대한 이유는 전기차가 늘어난 부분도 있어요. 기존에는 전기차가 늘어난 부분만 있었다면 지금은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 GPU가 대거 투입되고 GPU는 전기를 원래부터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그렇죠? 집중돼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대한 용량을 늘려주는 게 맞겠죠. 근데 전기공사는 한 번 하면 30년, 40년씩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이클을 만난 겁니다. 원래는 기존의 설비로 사용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라고 있어요? 친환경.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예요? 원전이에요. 원전은 뭐예요? 탄소 배출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 문제가 있죠. 후처리. 후처리에 대한 내용만 해결이 되면 돼요. 그게 뭐예요? SMR입니다. 그렇죠? 소형 모듈 원자로. 이렇게 한번 보시죠.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미래가치를 반영한다는 건 가격이 먼저 뜨고 가격이 먼저 뜨는 데 있어서 앞으로 꾸준하게 무언가 좋아질 내용을 가격이 먼저 뜨면서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즉 올라가는 구간에서 실적은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 실적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확인합니다. 23년도 1조 4천억, 24년도 소폭 성장폭이 조금 둔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5년치 봅니다. 자, 순이익 적자, 20년도 적자, 19년도부터 계속 적자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소송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앞으로 원전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저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 말고 테슬라 CEO 있죠. 일론 머스크도 AI 시대에 소비되는 전력을 감당하려면 원전 말고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원전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뭐가 나옵니까? 한 가지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전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탄소 배출을 없앱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탄소 배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효율적인 에너지원이에요. 근데 위험했는데 그 위험을 소형 모듈 원자로로 잡은 겁니다. 이걸 기존에는 어디서 사용을 했느냐? 핵잠수함, 핵항모 여기서 사용을 하던 기술을 가지고 온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기술이에요. 있었는데 지금 발전을 시켜서 원자로에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렇죠? 발전하는데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알아야 되는 건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한다는 거고 가격, 즉 타점을 잡았을 때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고가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구간에 있다. 그리고 돌파하는 구간을 정확하게 공략하면 효율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데 그 효율적인 매매를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이수페타시스 A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죠. 보세요.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한 결과 8% 수익, 그리고 어저께 시가 공략이 들어갔는데 어저께 18% 강세,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고 오늘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추가 공략합니다.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부분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이수페타시스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성호전자, 캠트로닉스, KBI 메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에 캠트로닉스를 한번 보시면요. 자, 내용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 즉 신고가를 정확하게 타격해서 공략한 결과 어저께 22% 급등하는 상황이 나왔고요. 오늘 4% 빠졌지만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습니까? 다음 주에 제가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을 잡을 겁니다. 물론 이 내용도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요. 소통방에서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신고가 구간만 공략하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보다 한 10% 정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 신고가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타점이 나오고요.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고요. 소통방에서 공유하는 내용 중에 완성된 매매를 보면, 그쵸, 완료된 매매를 보면 자람 테크놀로지처럼 3거래일 만에 75%씩 수익 나는 종목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만 눌러주시면 되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강한 종목군 그리고 강세 종목군에서 계속해서 놀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제가 공략을 하는지도 말씀드렸죠. 신고가.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를 보겠습니다. 자, 원전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지금 친환경 구조에 맞는다는 이유, 그리고 위험한 부분, 그쵸? 후처리에 대한 내용을 SMR 방식으로 잡았다는 내용만 가지고도 추가 상승이 가능한데 이미 가격대는 바닥을 찍고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고가 기준에서 본다면, 그쵸? 여기 한 요 정도, 한 10% 정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 신고가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량을 받아먹는 상황을 보면서 물량 소화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 뒤에 타점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자,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또 보여드릴게요. 왜 제가 신고가 구간에 공략을 하는지.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뭐 DI나 그런 종목들입니다. 전부 다 강한 구간, 신고가 구간에만 제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을 봐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전기 관련주가 강하잖아요. 일진전기. 자, 보세요.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합니다. 2%, 1%, 13% 이런 식의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 재룡산업,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 올라가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추적한 결과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평선의 각도 그리고 이평선의 기울기, 이격도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담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 나올 수 있는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10% 정도의 추가 상승이 나오면 신고가 들어간다. 이게 시세가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원리상 첫 번째 구간에 들어왔다는 거고, 이 내용을 이해했을 때 나는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가격대는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이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